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그리고 드림텍, RS 오토메이션, 로봇을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나고 있는 로봇을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세 종목 저는 탑픽으로 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드림텍 이미 강한 시세 분출과 함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RS 오토메이션 현재 차트상 저위험 구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인탑스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시장이 좋을 듯 안 좋을 듯 수급에 쏠림이 있다가 수급에 분산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외국인들의 강한 선물 매도를 통해서 바스켓을 비웠으면 이제는 바스켓을 채울 차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7월의 저점에서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급의 쏠림이 우리 시장에 워낙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수급 쏠림은 극단적 수급 분산으로 이어질 것이고, 극단적 수급 분산이 2차 전지 빅3,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포스코 그룹주, LS 그룹주까지도 수급의 쏠림과 분산들이 시장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8월로 접어들었습니다. 8월 모멘텀 투자 레터의 캐치프레이즈, 7월 달에는 펀더멘털과 실적이 풍부하고 개선될 여지가 있는 종목들을 자신감 있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플러스 자신감은 정면 돌파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안내드렸고, 7월에 포기하지 않고 최저점에서의 매도를 피하고 다시 올라갈 시점들, 시기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강세장의 시간의 여유는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여지없이 지수들은 우상향의 모습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8월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안타깝게도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지만 전월 대비는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50 아래에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상승 탄력도 가장 높아지는 3번 구간이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앞에 곧 다가와 있는데 아직까지 눈앞에 데이터로 검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우 지수가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필반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도 52주 신고가를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역사적 통계로는 여름 휴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장이지만 우리의 강세장은 여전히 시장의 모멘텀을 잘 응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상승 탄력도 높아질 구간이라고 저는 캐치프레이즈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코스피 목표치를 2700포인트 정도 잡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 볼 만한 시장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일구어낼 종목들은 막 시세가 붙어서 차트상 되돌림 자리, 고점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 하지만 거기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 종목들이 보다 더 상승 탄력도 높아질 구간이다라는 의미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세경 하이테크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갤럭시 Z 폴드 5, Z 플립 5에 대한 출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언팩 행사가 한국 코엑스에서 있을 것이고, 그럼 언팩 행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폴더블 폰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경 하이테크, KH바텍, 파인엠텍까지 안내를 드렸고, 세 종목 모두 다 강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들을 다들 기록을 하고 계실 텐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하셨다면, 17,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손익분기점에 대한 훼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7,000원 아래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가 2만 원을 넘어서 2만 1,000원까지 잘 홀딩해 가시면 어떨까. 사전 판매 흥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폴더블 폰 시장에 대한 전망치 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더 좋아진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주 중에서도 저는
돈 버는 로봇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의 종목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미 큰 수익을 보았던 드림텍 한 종류 있을 거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공략을 말씀을 드렸고 아직 시세가 붙지 않았던 RS 오토메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종목 오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원래는 플라스틱 사출 기업입니다. 휴대폰, 가전 쪽에서 플라스틱 사출 본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KT에 납품을 하고 있는 베어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서빙 로봇인데요. 이 서빙 로봇의 위탁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해 3월 기사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보행 보조 로봇 보핏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보행 보조 로봇 보핏의 테스트, 검증 과정을 완료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서빙 로봇도 이 기업이 만들고 보행 보조 로봇도 출시가 된다면 이 기업이 만들게 됩니다. 이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보조, 그리고 배달까지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업이 로봇 생산의 거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그리고 드림텍, RS 오토메이션, 로봇을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나고 있는 로봇을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세 종목 저는 탑픽으로 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드림텍 이미 강한 시세 분출과 함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RS 오토메이션 현재 차트상 저위험 구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인탑스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선을 그어놓고 어디서 반등이 나왔는가를 보니까 이 추세선마다 반등이 나왔더라. 이제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막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릴 수 있겠다 해서 오늘 야간 특송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안내를 드렸지만 2차 전지 섹터에서 수급의 분산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수급이 이동하던가 AI, IT, 로봇, 그리고 초전도 관련주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들을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로봇 가능성 나타나자 이 구간에서 바로 반등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되돌림과 지지가 나오던 구간이 어딘가를 살펴보니까 약 37,500원, 38,000원 언저리에서 되돌림과 지지의 반복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4만 원 언저리까지 우리가 볼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직전 고점 언저리인 38,000원 먼저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31,000원 아래에서 매집에 대한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3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8,000원에 대한 강한 돌파가 나왔을 때 4만 원 그 이상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요. 29,000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탑스는 서빙 로봇, 그리고 보행 보조 로봇, 그리고 앞으로 배달 로봇에 대한 양산, 그리고 신규 고객사 확보에 대한 레퍼런스가 충분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제2의 드림텍으로 한번 인탑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